경기장 한가운데 흙먼지가 희미한 햇살 아래 춤을 추고 있었다. 김민서, 한때는 특수부대 최고의 에이스라 불렸던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차에 그 흙먼지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늠름한 점원 셰퍼드, 렉스가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렉스의 윤기 나는 검은 털은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지만 민서의 얼굴에는 그 빛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풍화된 바위처럼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몇 년 전 민서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최전선에서 그녀는 용감했고 지혜로웠으며 언제나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마지막 작전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 버렸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동료를 잃었고 자신 또한 다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후로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넓은 세상은 그녀에게 더 이상 예전의 활기찬 무대가 아니었다. 그저 아픔과 상실의 기억이 가득한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세상과의 연결, 고리는 렉스뿐이었다. 렉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의 눈물 없는 눈물을 보았고 그녀의 침묵하는 절규를 들었다. 렉스는 그녀의 과거를 함께한 증인이자 현재를 버티게 하는 힘이며 어쩌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렉스는 그녀의 그림자였고 그녀의 영혼이었으며 그녀의 부서진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었다. 오늘 그녀는 이곳 전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도그쇼 무대에 서 있었다. 초청장이 도착했을 때 민서는 한참을 망설였다. 다시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렉스의 눈빛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읽었다. 렉스는 마치 그녀에게 이 무대에 서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냈다. 잊혀진 과거와 마주할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차가운 시선들에 둘러싸였다. 과거에 그녀와 함께 훈련했던 동료들, 그녀를 알던 경쟁자들, 심지어는 이 분야의 원로들까지도 그녀를 낯선 이방인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비웃음과 경멸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다리를 절뚝이며 렉스와 함께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과거의 영광을 잃은 초라한 폐잔병에 불과했다. 저게 김민서라고. 세상에, 다리까지 저렇게 됐네. 군대에서 아주 거하게 사고를 쳤다지. 그래서 걔까지 데리고 저렇게 나타난 건가. 렉스 말이야. 저게 분명히 모 박사님 댁에서 실종된 개인데 어떻게 저 여자한테 가 있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마치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민서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소리들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렉스의 등에 손을 얹었다. 렉스는 마치 그녀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그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 그 따뜻한 천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거만하게 걸어왔다. 박건우, 한국 최고의 애견 훈련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남자였다. 번지르르한 수트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그를 둘러싼 아첨꾼들의 무리가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건우는 민서의 존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노골적인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여이, 김민서,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냐.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어떤 날과도 다르지 않았다.
교만과 경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적에 그들은 과거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민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오랜만이네, 박건우. 민서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꾸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여기까지 온 건 내 자유잖아. 자유하 여전히 철없는 소리만 하는군. 건우는 코웃음을 쳤다. 내까짓게 이런 권위 있는 대회에 나올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렉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저게 내 개가 아니잖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민서의 심장을 꿰뚫었다. 렉스는 그녀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렉스를 얻기 위해, 아니, 렉스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건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관계를 부정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서는 눈을 가늘게 떴다. 렉스는 내 개야. 내 가족이야. 가족 웃기는 소리. 네가 어떻게 저 개를 얻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아. 건우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명문가에서 실종된 개를 네가 주워다 키우는 주제에 감히 가족이라고 말해. 게다가 너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냐? 그의 말은 불필요하게 날카로웠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서와 렉스를 번갈아 보았다. 민서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과 의심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감추는 데 익숙했고 모욕을 견디는 데 단련되어 있었다.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떳떳해.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떳떳해. 하하하, 세상에. 네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건우는 비아냥거리며 웃었다. 좋아. 그럼 두고 보지. 네가 얼마나 떳떳한지. 어차피 이 무대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넌 그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패배자일 뿐이니까. 건우는 마지막 말을 뱉으며 몸을 돌려 유유히 사라졌다. 그의 뒤를 따르던 무리들도 민서를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며 함께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민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아려왔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렉스가 그녀의 다리에 기대며 낑낑거렸다. 마치 괜찮냐고 묻는 듯했다. 민서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렉스의 눈빛은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괜찮아. 렉스, 우리는 괜찮아. 민서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이유를 찾을 거야.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넓은 경기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수많은 개들이 훈련사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경쟁과 승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렉스와 함께 이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온 이유를 찾을 것이고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렉스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비록 그녀의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굳건했다. 개회식이 열리는 대형홀은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참가자들, 그리고 그들의 반려견들로 북적였다. 박건우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된 듯 오만함으로 번뜩였다. 그는 한국 애견훈련 분야의 권위자로서
모든 이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그의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였다. 민서는 렉스와 함께 홀 한쪽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홀 전체의 밝은 분위기에 드리워진 하나의 그림자 같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했지만 렉스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에는 마음이 아팠다. 렉스는 그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일 뿐인데 왜 사람들은 그를 의심스러운 존재로 보려 하는가? 개회사가 끝나고 건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서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승자가 패자를 향해 다가서는 듯 오만했다. 그는 민서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여기 있었군. 김민서, 네가 이런 곳에 나타날 배짱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내가 여기 왜 있으면 안 되는데? 민서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왜 안 되냐고 네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아닌가? 건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몇 년 전, 그때도 너는 나를 이기겠다며 기세등등하게 나섰지. 결과는 어땠지? 걔는 도망가고 넌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하군. 너는 변함없이 실패작이야. 심지어 렉스마저도 너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 같군. 건우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서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었다. 몇 년 전 그들은 한 대회에서 경쟁했었다. 당시 민서는 최고의 훈련사로서 촉망받고 있었고 렉스는 아직 어린 강아지였지만 비범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결승전 직전 렉스에게 알 수 없는 이상 행동이 나타났고 결국 렉스는 무대에서 도망쳐버렸다. 그 일로 민서는 대회에서 탈락했고 그 후 그녀의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 사건은 그녀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박건우가 있었다. 그때 일은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기억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때 일은 변명이라도 하려고 건우는 조롱하듯이 말했다. 그때도 그랬지. 렉스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네 훈련 방식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그리고 지금은 네가 군대에서 다쳐서 장애인이 됐다고. 그래서 감히 동정표라도 얻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의 말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민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녀의 다리는 아려왔고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는 이곳에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의 진실을 찾으러 왔다. 그때 건우의 옆에 서 있던 한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강은혜. 앳된 얼굴에 순진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최근 건우의 제자로 들어가 급성장하고 있는 신예 훈련사였다. 선배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가시던 분인데. 은혜는 마치 민서를 동정하는 척하며 비아냥거렸다. 근데 궁금하네요. 렉스, 저렇게 훌륭한 점원 셰퍼들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원래 모 박사님 댁계로 유명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은혜의 말은 건우의 말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했다. 렉스의 출처에 대한 의혹은 민서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커졌다. 렉스는 민서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렉스는 그녀의 과거와 얽힌 중요한 열쇠였다. 민서는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렉스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오직 그녀만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렉스에게 결코 거짓된 존재가 아니었다. 민서는 잠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회상, 그때 민서는 특수부대에서 막 제대하고 애견 훈련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초보 훈련사였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과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심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렉스는 어린 강아지였다. 모 박사의 연구실에서 태어난 렉스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총명함과 민첩성은 다른 강아지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모 박사는 렉스를 민서에게 맡기며 말했다. 이 아이는 보통 개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줄 사람은 김민서 훈련사님밖에 없어요. 민서는 렉스를 자신의 자식처럼 보살피고 훈련시켰다. 렉스는 그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그들의 유대감은 날마다 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전국 최고의 도그쇼 결승 무대에 서게 되었다. 당시 박건우는 이미 스타 훈련사였고 그 또한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결승전 민서와 렉스의 차례가 왔다. 렉스는 완벽한 자세로 민서의 지시를 따랐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렉스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렉스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홀린 듯 불안하게 짖으며 무대 밖으로 달려나갔다. 민서는 당황하여 렉스를 뒤쫓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렉스는 결국 경기장 밖으로 사라져 버렸고 민서는 실격 처리되었다. 그 후 렉스는 사라졌고 민서는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렉스마저도.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그녀의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건우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민서를 비난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그녀는 시르에 빠져 방황했다. 그러다 몇 달 뒤, 그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렉스를 다시 만났다. 렉스는 굶주리고 지쳐 보였다. 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렉스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듯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렉스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때부터 렉스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회상 끝. 그 사건은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김민서. 건우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민서를 회상에서 끌어냈다. 네가 렉스를 학대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소문도 있었지. 그래서 도망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민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나는 렉스를 학대한 적 없어. 그리고 그날 렉스가 왜 그랬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건 네가 꾸민 짓일 거야. 박건우. 건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증거 있어. 네가 뭘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이나 봐. 다리도 절뚝거리는 폐인 주제에. 감히 날 의심해. 넌 그저 과거에 실패한 루저일 뿐이야. 네가 가진 건 그저 고집과 미련뿐이잖아. 그때 은혜가 다시 나섰다. 선배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날 박건우 코치님은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은 훌륭한 개들을 훈련시키셨는데요. 김민서 씨는 그저 운이 없었던 것뿐이죠. 게다가 모 박사님, 덱렉스는 정말 훌륭한 개였어요. 그 개가 사라진 후로 박사님 덱이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아세요? 김민서 씨가 정말 렉스를 아낀다면 지금이라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말은 교묘하게 민서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렉스가 다른 사람의 개라는 의혹은 민서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렉스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렉스는 그녀의 생명과도 같았다. 네오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렉스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내 방식으로 증명할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건우는 비웃음을 던지며 은혜와 함께 자리를 떴다. 그들의 뒤에는 여전히 민서를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민서는 홀로 남겨진 채 렉스를 쓰다듬었다. 렉스는 그녀의 손길에 고개를 비볐다. 그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 민서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맴돌았다. 그날 렉스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가 무대 밖으로 도망쳤을 때 그녀는 렉스의 목줄에 이상한 빛을 띠는 작은 물체가 달려있는 것을 얼핏 보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당시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그 물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물체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건우와 은혜는 왜 그토록 렉스의 출처에 집착하는 걸까? 민서는 렉스의 목줄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지금 렉스의 목에는 평범한 목줄만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 속에서 본 그 이상한 물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중요할 텐데. 그녀는 그 기억의 조각을 다시 맞추려 애썼다. 렉스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직전 건우는 렉스에게 다가와 뭔가를 속삭였던가 아니면 뭔가를 설치했던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은 흐릿했고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고 그 개입은 박건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렉스는 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다. 민서는 렉스의 귀에 속삭였다. 렉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거야. 알겠지? 렉스는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들은 듯 왈풋하고 짧게 짖으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민서는 렉스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무대는 그녀의 명예를 되찾고 렉스의 비밀을 밝혀내는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예선 경기가 시작되자 민서와 렉스는 조용히 경기장에 들어섰다. 대형 경기장은 수많은 관중들과 카메라로 북적였다. 민서는 다리 때문에 약간 절뚝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렉스만을 향하고 있었다. 렉스는 그런 민서의 옆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들의 등장은 여전히 수많은 시선을 끌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첫 번째 종목은 복종 훈련이었다. 렉스는 민서의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였다. 앉아, 기다려, 엎드려, 와.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렉스의 눈빛은 오직 민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호흡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완벽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박건우는 미간을 찌푸렸고 강은혜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은 장애물 넘기였다. 렉스는 민첩하게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민서의 짧은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렉스의 속도에 맞춰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비록 빠르지는 않았지만 정확했고 렉스와의 교감은 여전히 빛났다. 렉스는 민서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다음 동작을 수행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기술 시범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보여주는 한편의 예술 같았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민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졌다. 저게 렉스 맞죠? 예전에 모 박사님 댁에서 훈련 받을 때는
저 정도로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김민서, 예전에 렉스를 학대했다는 소문도 있었잖아. 갑자기 저렇게 완벽해지는 게 말이 돼. 설마 약물이라도 쓴 거 아니야? 아니면 최면술 같은 거라도. 수군거림은 박건우와 강은혜의 의도적인 유도 신문과 함께 더욱 퍼져나갔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흘리듯 민서의 과거를 언급했고 렉스의 비정상적인 완벽함을 강조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은혜는 순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며 민서의 도덕성을 깎아내렸다. 선배님, 렉스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섭네요. 마치 기계 같아요. 혹시 렉스가 김민서 씨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건우는 빙긋 웃으며 은혜의 말에 동조했다. 확실히 그렇군. 저건 훈련의 결과라기보다는 마치 세뇌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김민서가 군대에서 무슨 특이한 훈련이라도 받은 건가? 이러한 소문들은 순식간에 경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일부 심사위원들의 표정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깎아내리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렉스를 믿었고 자신을 믿었다.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한 남자가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준호, 동물병원 원장이자 민서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준호는 민서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민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녀를 걱정해 주었다. 민서야, 괜찮아. 소문이 너무 심하더라.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박건우 그 자식, 너한테 또 무슨 짓을 하는 것 같던데. 민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익숙해. 어차피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렉스와 나만 괜찮으면 돼. 준호는 렉스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수의사로서 동물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렉스, 왠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해 보여. 완벽하게 수행하긴 하지만 어딘가 강박적인 느낌이랄까. 준호는 렉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표현을 못하는 느낌이야. 민서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렉스가 가끔 불안한 눈빛을 보이거나 알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는 듯한 혹은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려는 듯한 행동들. 특히 밤마다 렉스는 악몽을 꾸는 듯 낑낑거리며 잠꼬대를 할 때가 있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특히 예전 대회에서 렉스가 갑자기 도망쳤을 때 난 렉스의 목줄에 이상한 게 달려있는 걸 본 것 같아. 아주 희미한 기억이지만 준호의 눈이 커졌다. 목줄 어떤 목줄인데 잘 모르겠어. 너무 순식간이었고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어. 그리고 박건우가 그 자리에 있었고. 민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솔직히 그때도 박건우가 뭔가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내가 실격되고 렉스마저 사라지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럼 혹시 렉스가 도망친 게 아니라 도망치도록 조종당한 건 아닐까? 준호는 예리하게 질문했다. 동물 행동 교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소리, 진동, 심지어는 미세한 전류까지도. 만약 렉스의 목줄에 그런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야. 민서의 눈이 번뜩였다. 준호의 말은 그녀의 흐릿한 기억 속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듯했다. 렉스가 불안해하는 이유, 과거의 알 수 없는 행동들, 그리고 건우의 노골적인 비난.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혹시
렉스의 원래 주인인 모 박사님 댁과 관련된 건 아닐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모 박사님 댁이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 갑자기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셨다고 했지. 그리고 그 전후로 렉스가 사라진 거고. 혹시 그 사건과 렉스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 박사 댁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일이었다. 재계의 거물이었던 모 박사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적한 사건. 그 배후에는 알 수 없는 소문들이 무성했다. 렉스가 그 가족의 반려견이었고 그 사건 이후 렉스가 사라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모 박사님 댁에 대해 아는 게 있어. 민서는 준호에게 물었다.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그분들이 운영하던 애견 훈련센터가 있었어. 거기서 렉스를 훈련시켰고 렉스는 그곳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센터가 폐쇄되고 렉스도 사라졌지. 준호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민서에게 보여주었다. 이봐, 모 박사님 댁 재산을 관리하던 법무법인이야. 혹시 여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민서는 준호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성동 법무법인. 그녀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가 렉스를 처음 만났을 때 모 박사의 비서가 그 법무법인을 통해 렉스의 양육권을 민서에게 위임하는 서류를 작성했었다. 그럼 모 박사님과 렉스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렉스, 박건우, 모 박사 댁 사건, 그리고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대한 진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능성이 있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렉스의 행동, 그리고 박건우가 렉스의 출처에 집착하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아. 렉스가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렉스가 어떤 비밀을 지키고 있는지도. 민서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렉스는 그녀의 손길에 부드럽게 몸을 비볐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지만 그 속에는 민서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이 담겨 있었다. 렉스, 네가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뭔지 내가 꼭 알아낼게. 민서는 속으로 다짐했다. 예선 경기는 계속되었고 민서와 렉스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박건우와 강은혜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직감했고 렉스와 모 박사 댁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자신과 렉스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도그쇼의 참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만 하는 탐정이었고 렉스를 지켜야만 하는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아군은 준호와 렉스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경기장은 고요해졌지만 민서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듯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호텔방 침대에 앉아 렉스를 쓰다듬었다. 렉스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 동안 박건우와 강은혜가 던진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준호가 제시한 모 박사 댁 사건과의 연관성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렉스가 예전 대회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 렉스의 목줄에서 아주 희미하게 빛나던 작은 물체를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마치 섬광처럼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물체가 렉스의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놓인 노트북을 켰다. 구글 검색창에 모 박사 댁 사건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은 모호하고 추측성 내용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민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모 박사는 국내 굴지의 IT 기업 한빛테크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고 은퇴 후에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동물과 기계를 연결하는 바이오닉 인터페이스 기술에 몰두하고 있었고 렉스는 그의 연구실에서 태어난 특별한 개였다. 렉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모 박사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실험견이었다는 것이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렉스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비범한 재능이 모 박사의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사들을 읽었다. 모 박사가 돌연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잠적하기 직전 그의 연구실에서 기밀 자료 유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유출된 자료 중에는 렉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서야, 자고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니,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어. 내가 좀 더 알아봤는데 모 박사님 댁에 오랫동안 일했던 집사 한 분이 아직 국내에 계시다는 걸 알아냈어. 그분이 렉스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걸 지켜봤다고 하더라고. 어쩌면 그분에게서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어디 계신데? 민서는 희망이 생겼다. 지금은 강원도 쪽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계시다고 해. 내일 아침 일찍 거기로 출발하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서와 준호 그리고 렉스는 강원도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서는 다시 한번 렉스를 바라보았다. 렉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민서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다. 렉스는 그녀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의 운명과 얽힌 거대한 비밀의 한 조각이었다.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그들은 낡고 작은 한옥 앞에서 멈춰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문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바로 모 박사의 집사였던 김 집사였다. 김 집사는 민서와 준호 그리고 렉스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특히 렉스를 보자 그는 렉스를 품에 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렉스 살아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렉스 또한 김 집사를 알아본 듯 낑낑거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 모습을 본 민서는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렉스는 분명히 이 집사를 그리워했던 것이다. 김 집사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렉스는 박사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던 아이였습니다.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죠. 박사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가디언, 보호자, 박사님께서는 렉스를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람의 말을 거의 완벽하게 알아듣는 것은 물론 특정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렉스의 뇌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셨습니다. 렉스는 박사님의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와 비밀을 지키는 존재였죠. 준호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데이터를 렉스의 뇌에 저장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박사님의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렉스는 살아있는 하드디스크이자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었죠. 김 집사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빛테크의 공동 창립자이자 박사님의 오랜 친구였던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박사님의 기술을 독점하려 했죠. 이 회장은 박사님을 감금하고 렉스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박건우가 이 회장의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박건우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이 회장의 부하들이 연구실을 습격했습니다. 박사님은 렉스에게 마지막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저에게 렉스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렉스는 목숨을 걸고 박사님의 비밀 자료가 담긴 목걸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박사님이 직접 만드신 특수 목걸이였죠.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수 목걸이, 그녀가 어렴풋이 기억하던 그 이상한 물체는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박건우가 렉스를 쫓아왔습니다. 그는 렉스의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고 렉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때 렉스와 민서 양이 만났던 겁니다. 렉스는 박건우를 피해 도망치다가 민서 양이 참가한 도그쇼 경기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박건우는 렉스를 잡기 위해 경기장에 특수장치를 설치했고 그 장치가 렉스에게 이상 행동을 유발시켜 경기장을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김 집사의 말에 민서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렉스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인 이유, 그녀가 실격되고 명예를 잃은 이유, 그리고 박건우가 그토록 렉스의 출처에 집착하고 그녀를 비난했던 이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건우는 이 회장의 사주를 받아 렉스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럼 렉스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서는 다급하게 물었다. 김 집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릅니다. 렉스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렉스에게 목걸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는데 민서는 렉스의 목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사님은 이 회장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렉스를 잃고 나서 박사님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숨어들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눈물을 훔쳤다. 민서는 렉스를 품에 안았다. 렉스는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했다. 민서는 렉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렉스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를 담고 있었다. 렉스는 분명히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렉스, 네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낼 거야. 민서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들은 김 집사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박건우가 이 회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회장이 여전히 렉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회장이 박건우를 통해 렉스를 되찾으려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라 렉스의 뇌에 저장된 특정 데이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집사는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박사님께서 그것을 세상을 바꿀 진실이라고 부르셨다고 했다. 민서는 다시 한번 박건우와 강은혜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이 렉스에 대해 집착하고 민서를 비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렉스가 가진 비밀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렉스를 노리고 있을 터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싸움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렉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그녀는 렉스를 지켜야만 했다. 준호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서가 준호에게 물었다. 일단은 렉스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그리고
렉스가 그 목걸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렉스가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거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박건우와 이 회장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불안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렉스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 렉스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모 박사의 진실까지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민서는 렉스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 아래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했다. 김 집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렉스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모 박사의 중요한 연구 자료와 비밀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하드디스크였다니. 그리고 박건우가 그 모든 음모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분노와 함께 전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렉스를 지키는 것은 물론 모 박사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박건우는 물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세력, 즉 한빛테크의 이 회장이라는 존재는 결코 만만치 않을 터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한빛테크 이 회장을 검색했다. 그의 이름은 이강철. 그는 IT 업계의 거물이었고 뛰어난 사업 수완과 함께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이런 거물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민서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강하게 흔들렸다. 민서는 놀라서 렉스를 감싸 안았다. 렉스는 으르렁거리며 방문을 노려보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민서 씨, 계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긴장했다. 문이 다시 한번 강하게 흔들렸다. 나와서 이야기하시죠. 이러면 당신만 더 힘들어질 겁니다. 민서는 렉스에게 눈짓했다. 렉스는 민서의 뜻을 알아들은 듯 침대 밑으로 숨었다. 민서는 조용히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복되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존재는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이 회장의 부하들이 분명했다. 그들이 벌써 자신을 찾아왔다니. 민서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특수부대 시절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위기 상황에 대한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무슨 일로 오셨죠? 민서는 침착하게 물었다. 우리는 이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렉스를 넘겨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렉스는 내게야. 아무한테도 넘겨줄 수 없어.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렉스는 원래 이 회장님의 것이었습니다. 모 박사가 빼돌린 것을 당신이 잠시 맡아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민서는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렉스는 모 박사님의 자식 같은 존재였어. 그리고 박건우, 그 자식도 이 회장과 한패였지. 너희들이 렉스를 이용해서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절대 렉스를 내주지 않을 거야. 남자들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은 민서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쓸데없는 고집은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의 다리로는 우리를 상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들은 민서의 다리를 언급하며
그녀의 약점을 건드렸다.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다리는 그녀의 약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단련되었고 좌절 속에서 강해졌다. 그 다리로도 충분히 너희를 제압할 수 있어.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돌아가. 그때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통화를 하더니 민서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다른 남자와 함께 물러섰다. 좋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당신과 이야기하시겠다고 하시는군요. 내일 아침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라졌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당장 쳐들어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압박감을 주었다. 민서는 렉스를 침대 위로 끌어올려 품에 안았다. 렉스는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민서는 렉스의 따뜻한 천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회상, 민서는 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특수부대에서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던 날 밤, 그녀의 임무는 극비 자료를 운반하는 것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작전 지역에 침투한 그녀는 예측 불가능한 매복 공격을 당했다. 총성이 난무하고 폭탄이 터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료를 지키려 했다. 그때 그녀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김상병이 그녀를 대신해 총에 맞았다. 민서 선배님, 자료 꼭 지켜야 합니다. 김상병은 피를 흘리며 민서의 손에 작은 메모리 카드를 쥐어주었다. 이건 모두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김상병은 그녀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민서는 절규했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상병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다리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작전의 기억들로 뒤엉켜 있었다. 특히 김상병의 마지막 말과 그 메모리 카드의 존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메모리 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병실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있었다. 바로 렉스였다. 렉스는 아직 어린 강아지였지만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위로했다. 렉스의 따뜻한 천은 그녀의 부서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었다. 회상 끝. 렉스는 그녀의 회상을 끊듯이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민서는 렉스를 품에 안고 그의 털에 얼굴을 묻었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존재였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줄 유일한 실마리였다. 렉스, 혹시 네가 그때 나에게 온 이유가 그 작전과 관련이 있는 거야? 민서는 속삭이듯 물었다. 모 박사님 덱 사건과 내가 겪은 작전이 혹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렉스는 짖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핥았다. 마치 그녀의 말을 긍정하는 듯했다. 민서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모 박사가 개발한 바이오닉 인터페이스 기술, 렉스의 뇌에 저장된 세상을 바꿀 진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작전에서 김상병에게 받은 메모리 카드. 혹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은 아닐까? 만약 렉스의 뇌에 저장된 정보가 그녀가 지키려 했던 그 극비 자료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박건우와 이 회장이 렉스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들은 렉스를 통해 그 자료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민서는 다시 한번 노트북을 켰다. 이번에는 렉스 프로젝트와 군사 기밀 유출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했다. 놀랍게도 몇 년 전 모 박사의 연구실에서 유출된 기술이
군사 기밀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는 곧바로 삭제되었지만 민서는 그 흔적을 찾아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작전에서 모 박사의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운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는 이 회장이 노리는 것이었고, 박건우는 이 회장의 사주를 받아 렉스를 통해 그 자료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렉스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그의 뇌에 저장된 정보는 단순히 모 박사의 연구 자료만이 아닐 것이다.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 김상병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작전의 진실까지. 렉스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결코 순순히 렉스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렉스를 손에 넣으려 할 것이다. 민서와 렉스는 이제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민서는 렉스를 꼭 끌어안았다. 렉스, 이제 모든 걸 알았어. 네가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왜 내 곁에 왔는지.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걸 밝혀낼 거야. 렉스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그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화로웠다. 민서는 렉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힘이자 위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렉스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 회장은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렉스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내일의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의 민서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이른 아침, 호텔 로비에서 민서는 한준호와 마주쳤다. 준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듯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민서를 향한 걱정과 함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렉스는 민서의 다리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민서야, 이 회장 만나는 거 괜찮겠어?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준호가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혼자 가야 해. 렉스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 렉스는 여기에 있는 게 더 안전해. 이 회장은 렉스를 노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준호는 민서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피할 수 없어. 어차피 마주해야 할 일이야.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렉스를 부탁해, 준호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렉스를 지켜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돌아오지 못할 리 없어. 나는 너를 믿어. 민서야. 그리고 렉스와 함께 너를 기다릴 거야. 준호는 민서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다. 민서는 희미하게 웃으며 준호에게 렉스를 맡겼다. 렉스는 민서가 떠나는 것을 아는 듯 그녀의 발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민서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금방 올게. 렉스, 걱정 마. 이 회장과의 만남은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럭셔리하고 넓은 공간은 이 회장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민서가 들어서자 이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 정형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의 등에서는 냉철하고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어서 와라. 김민서 씨, 만나서 반갑네. 이 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민서의 다리를 힐끗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몸이 불편할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군. 민서는 그의 조롱을 무시하고 똑바로 그를 마주보았다. 무슨 용건으로 저를 부르셨죠? 이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본론부터 말하지. 렉스를 내게 넘겨라. 그러면 자네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돈, 명예, 심지어는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렉스는 내게야.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회장은 피식 웃었다. 순진한 소리 하지 마.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모 박사의 살아있는 연구 자료이자 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를 가짐으로써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꿀 힘, 군사 기밀을 손에 넣으려는 거 아니야. 김상병을 죽인 것도 당신들 짓이지. 민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말 조심해라. 김상병은 작전 중 사고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자네는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할 텐데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자네는 다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뇌진탕으로 인해 기억 상실까지 겪었으니까. 민서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번뜩이는 기억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김상병의 죽음, 메모리 카드, 그리고 그녀의 기억 상실. 이 회장은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렉스의 뇌에는 모 박사가 숨겨놓은 가디언 프로젝트의 최종 자료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자네가 마지막 작전에서 운반하려 했던 군사 기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자네가 김상병에게 받은 메모리 카드 말이다. 이 회장은 민서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 메모리 카드는 지금 어디 있지? 렉스와 함께 자네가 가지고 있을 텐데.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회장이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메모리 카드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니. 그것이 렉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이 회장은 김 집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난 아무것도 몰라. 메모리 카드도 그 자료도. 민서는 애써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렉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이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모 박사는 렉스를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생체 인공지능으로 만들려고 했다. 렉스는 그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다. 자네가 김상병의 마지막을 지켜봤듯이 렉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는 자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네가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말이지. 이 회장의 말은 섬뜩했다. 렉스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김상병의 죽음과 그녀의 작전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서에게 전율을 안겨주었다. 이 회장님, 저는 렉스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이 회장은 민서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놀란 듯했다. 그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후회하게 될 거다. 김민서, 자네가 감히 내 적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말이지. 자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네가 소중히 여기는 렉스도, 자네가 지키려 하는 명예도, 그리고 자네의 목숨까지도. 그의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민서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이 회장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혹함에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렉스를 지켜야 했고 김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 민서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민서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좋다. 그럼 지켜보지. 자네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렉스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지도. 그의 비서가 민서를 안내하여 펜트하우스를 나왔다. 민서는 로비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 회장의 존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고 가장 깊은 곳의 상처를 건드리는데 능숙한 교활한 악인이었다. 민서는 로비에 있는 준호와 렉스를 발견하고 안도했다. 렉스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듯 했다. 민서야,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복잡해졌어. 이 회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는 렉스에게 뇌에 저장된 가디언 프로젝트의 최종 자료와 내가 김상병에게 받은 메모리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준호의 눈이 커졌다. 메모리 카드, 네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메모리 카드. 응, 아마도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이 회장 쪽에서 빼돌린 것 같아. 하지만 이 회장은 렉스에게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다고 믿는 것 같아.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장은 렉스를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렉스를 계속 숨길 수도 없고 도그쇼도 계속해야 할 텐데. 준호가 말했다. 민서의 눈빛이 번뜩였다. 도그쇼를 계속해야 해. 이 회장은 렉스가 내 곁에 있을 때만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 정보들은 렉스의 뇌에 암호화되어 있을 테니 렉스가 직접 풀어야만 접근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 회장을 잡을 유일한 기회는 바로 이 도그쇼 무대야. 무슨 말이야? 준호가 의아하게 물었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는 모 박사님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생체 인공지능이야. 그는 기억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박건우가 경기장에 장치를 설치해서 렉스를 조종했던 것처럼 렉스도 그 무대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 민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렉스는 그날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야.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해. 준호는 민서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렉스를 손에 넣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그들의 유일한 방어는 렉스 자신이었다. 좋아. 민서야, 나도 널 도울게. 렉스가 무대에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박건우와 이 회장의 감시를 피하면서 렉스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다. 그녀는 렉스를 믿었고 준호를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김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다가오는 도그쇼 결승전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녀와 렉스의 마지막 싸움이 될 터였다. 마침내 도그쇼 결승전의 날이 밝았다. 경기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수많은 관중들, 언론인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렉스와 함께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렉스와 그녀의 명예를 걸고 김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대기실 문 밖으로는 박건우와 강은혜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건우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렉스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번 부추겼고, 은혜는 순진한 얼굴로 민서의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민서와 렉스를 심리적으로 흔들어 무대 위에서 실수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김인서 씨, 이젠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을 겁니다. 렉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렉스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건우의 목소리가 대기실 안까지 들려왔다. 민서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그들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렉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렉스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렉스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마침내 민서와 렉스의 차례가 되었다. 장내 아나운서는 그들을 소개했다. 다음 참가자는 김민서 씨와 점원 셰퍼드 렉스입니다. 특수부대 출신 훈련사와 미스터리한 배경을 가진 반려견의 조합,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민서가 렉스와 함께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경기장 전체의 시선이 그녀와 렉스에게로 향했다. 관중석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비웃었고 일부는 동정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렉스만을 바라보았다. 렉스는 그녀의 곁에서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민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의 종목은 자유 퍼포먼스였다. 훈련사와 반려견의 교감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민서는 렉스와 함께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렉스의 눈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렉스는 민서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렉스는 마치 그날의 사건을 재현하듯이 무대 위를 움직였다. 그는 어떤 지점을 향해 달려가더니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위협하는 듯 했다. 관중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그쇼,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렉스는 이어서 무대 중앙에 있는 한 작은 돌출부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그곳을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앞발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격렬하게 흙을 파냈다.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은 술렁거렸다. 박건우와 강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렉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저게 무슨 짓이야, 퍼포먼스라고 미쳤군. 건우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저 개를 끌어내. 하지만 렉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흙을 파냈고 마침내 그의 앞발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렉스는 그것을 물고 민서에게 가져왔다. 민서는 렉스가 가져온 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메모리 카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고 투명한 전자칩 같은 것이 함께 묻혀 있었다.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왜 여기에?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렉스는 민서의 다리에 기대어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렉스는 그날 박건우에게서 목걸이를 빼앗기면서 이곳에 메모리 카드와 그 전자칩을 숨겼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렉스는 그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민서는 준호에게 눈짓했다. 준호는 미리 준비해온 노트북을 들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는 민서의 손에서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었다. 이건 군사 기밀이 담겨있던 그 메모리 카드입니다. 민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이것은 박건우가 렉스에게 심었던 조종 칩입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건우와 강은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가 미쳤군.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 건우는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능숙하게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암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 박사의 연구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모 박사가 이 회장과 박건우에게 감금되어 고문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 박사는 렉스를 향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다. 렉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영상은 렉스의 시점에서 촬영된 듯 흔들림이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 회장이 박건우에게 렉스를 납치하여 그의 뇌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하라고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박건우가 렉스에게 강제로 조종칩이 달린 목걸이를 채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영상은 이어서 민서가 참가했던 과거 도그쇼 경기장으로 이어졌다. 박건우가 리모컨으로 조종칩을 작동시켜 렉스에게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렉스가 고통스러워하며 무대 밖으로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박건우가 뒤쫓아와 렉스의 목걸이를 빼앗으려 하는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렉스가 메모리 카드와 조종칩을 경기장 흙 속에 숨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경기장은 침묵에 잠겼다. 이어진 것은 분노와 경악의 함성이었다. 모든 관중들과 언론인들은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박건우와 강은혜의 얼굴은 이미 피가 다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기자들과 관계자들에게 막혀 있었다. 박건우, 강은혜, 너희들이 이런 짓을 꾸민 거였어. 한 심사위원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민서는 마이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렉스는 제가 실격당했던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군사작전 중에 김상병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 메모리 카드는 김상병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사 기밀입니다. 이 회장은 모 박사님과 렉스를 이용하여 그 기밀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박건우는 그들의 공범입니다. 그때 경기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준호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경찰들은 이 회장과 박건우, 그리고 강은혜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렉스가 보여준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렉스. 이 회장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렉스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다. 렉스는 이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임무를. 민서는 렉스를 품에 안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고 김상병의 억울함을 풀었다. 그리고 렉스가 지켜온 비밀을 세상에 알렸다.
이 모든 것은 렉스 덕분이었다. 경기장은 민서와 렉스를 향한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었다. 민서의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경기장의 열기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민서와 렉스는 단숨에 언론과 대중의 집중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TV 뉴스에서는 연일 그들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싸움을 보도했다. 박건우와 강은혜, 그리고 이 회장은 구속되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이 회장이 모 박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서는 더 이상 다리 저는 폐인이나 의혹의 훈련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자 강인한 정신을 가진 군인이었다.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지지했다. 군대에서도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인정하며 김상병의 명예로운 죽음을 다시 한번 기렸다. 김상병이 지키려 했던 메모리 카드의 내용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기밀 자료임이 밝혀졌고 민서는 그 자료를 지켜낸 공로로 특급 훈장을 받았다. 며칠 후 민서는 준호의 동물병원을 찾았다. 렉스는 그곳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다. 렉스의 뇌에 저장된 가디언 프로젝트의 최종 자료는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하게 추출되었고 모 박사의 기술은 국가의 소유가 되었다. 렉스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로운 영향도 없었다. 그는 그저 민서의 든든한 반려견으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렉스, 이제 괜찮대. 준호가 밝은 미소로 민서에게 말했다. 뇌에 저장됐던 정보는 다 지웠고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위험할 일은 없을 거야. 그냥 평범한 똑똑한 렉스로 돌아왔어. 민서는 렉스를 품에 안았다. 렉스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민서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실, 그리고 고통을 씻어내는 듯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렉스 덕분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렉스는 그녀의 구원자이자 그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고마워, 렉스. 정말 고마워. 민서는 렉스의 털에 얼굴을 묻었다. 준호는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너도 좀 쉬어야 해. 민서야,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었잖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역경을 이겨낸 증표였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민서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작은 반려견 교육 및 재활센터를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대에 복무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상처받은 반려견들을 돕고 반려견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힘썼다. 특히 그녀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전역 군인들에게 렉스와 같은 치료견들을 매개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동물과의 교감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그녀의 센터에 자원봉사 수의사로 참여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민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반려견들을 돌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들의 센터는 따뜻함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민서와 렉스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렉스는 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고 그의 행동은 여전히 민서만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가득했다. 민서는 매일 아침 렉스와 함께
센터 주변을 산책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가끔 과거를 회상했다. 군대에서의 삶, 김상병의 죽음, 렉스와의 만남, 그리고 박건우와 이 회장과의 지옥 같은 싸움까지.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상실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좌절을 통해 희망을 찾았다. 렉스, 우리 잘 해냈지? 민서는 렉스의 귀에 속삭였다. 렉스는 그녀의 손을 핥으며 답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했지만 민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렉스가 있었고 준호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힘을 믿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